편한데 이제 머리는 아직 암기는 안 됐으니까 조금씩 암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수령 능력 보시죠.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 자, 우리가 행위 능력은 자, 이렇게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줄여서 법률 행위 능력을 줄인 말입니다. 자, 행위 능력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반대말이 제한 능력자 있잖아요. 제한적으로 행위 능력자. 누구누구죠? 세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었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못하고 단독으로 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 그래요. 자, 이쪽에서 이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즉,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러면 딱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 민법은 요 제한 능력하고 수령 무능력자를 같이 봅니다.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쉽게 얘기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수령할 수 없다는 거죠. 단 수령할 수 없는데 이게 무효가 아니고 얘네들한테 근데 미성년자가 18세까지가 미성년자잖아. 18세나 17세에게 도달했어요. 도달해도 무효는 아니고 아직 도달되었다 이렇게 대항을 못하도록 돼 있어. 의사표시를 유혈하고 대항할 수가 없다. 또입니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대항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전에 두 가지가 나와요.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은 이쪽에서는 주장 못한다 그랬잖아. 자, 우리가 107, 108, 109, 110에서 자, 이게 이제 만약에 108조로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아까 사기강박으로 취소다. 둘이 사이에는 무효 취소지만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병. 얘에게는 대항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병은 대항할 수 있다야. 이렇게. 요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은 이쪽으로만 못하고 이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병을 보호하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는 대항 못하지만 이쪽을 보호하려고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이 의를 보호하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의사표시가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죠. 불리하면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월 1일 날 도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 있죠. 미한성의 법정 대리인. 근데 18세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2월 한 20일을 알았어요. 안 때부터는 효력이 발생. 안 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력이 발생해요. 두 개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가보죠. 112조. 제목 보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자, 제한 능력자 이퀄 적어서요.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하고 수령 무능력자는 같습니다. 자, 읽어보면 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 의리야, 의리.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즉, 수령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 갑은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걸 외워줘야 돼, 이제.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갑 측에서는 이렇게 도달되었다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야. 거꾸로 을 측에서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예외 나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상대방에 줄 것에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안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대항할 수가 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럼 양가로 1번의 의,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수령 능력입니다. 수령 능력. 자, 양가로 2번대로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같은 말, 수령 무능력자 3명 적어서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면 표의자 갑은 그 제한능력자에게 즉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 도달되었다고 주장하지를 못한다. 자, 잘라주고 다만 거꾸로 제한능력자 측에서 을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방하다. 또 두 번째,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죽었죠.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 도달을 안 경우에는 유효하니까 표의자 갑도 이제는 도달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두 개를 좀 정리해야 돼요. 자, 다음 장갑니다. 수령 능력을 마치고 자, 공시송달로 갑니다. 자, 의사표시, 자, 공시송달은 뭐 요건을 기억해야 돼요. 공시송달. 자, 이거는 도달되지 않았는데 공시한테, 즉 계시한테 도달된 걸로 봅니다. 요건을 기억해야 돼요. 자, 갑이 의사표시가 딱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을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개 소송할 때 많다고 그랬죠. 원고가 소장을 송달시켜야 되는데 도달할 수 없어.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을이 누군지 불명입니다. 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을을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 주소, 소재 불명입니다. 이럴 때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제 공시송달. 단 요건은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돼. 무과실.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또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불명이다. 이 두 가지는 공시송달합니다. 갑은 이제 을에게 도달시킬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도 이제 가면 게시판 있잖아. 법원의 게시판. 여기 이제 공시하는 거죠. 요 게시판에 공시송달 게시예요. 그럼 이제 이 게시하고 2주일이 지나면 을에게 도달 안 해도 도달한 걸로 봐서 계약의 의사표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공시송달. 이렇게 해서 소송을 많이 합니다. 요건 기억해야 돼요. 자, 가보죠. 113조. 공시송달하러 갑니다. 자, 줄거세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돼. 표의자가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첫째,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을이 누군지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자, 양걸 2번 두 개. 표의자에게 일단 주관적으로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해야 돼.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죠. 상대방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송달시켜야 돼요? 상속인한테 해야죠. 상속인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상속인이 불명입니다. 이런 경우죠. 근데 우리 이미 시대의 카사노바야. 상속인이 100명입니다. 흰둥이, 검둥이, 노란둥이 있어가지고 뭐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을은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당했어요. 직권 말소당하니까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 이런 경우는 이제 공시송달합니다. 자, 그럼 3번의 공시송달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공무원, 사무관 등이 자, 송달 서류를 캐비넷에 이제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줄 거예요.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게시가 바로 공시야, 공시. 그럼 4번의 첫 이제 공시송달은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도 몇 주일, 2주일이 경과하면 도달된 걸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이요.
옛날에 이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돌아가실 때 이제 공시송달하다 돌아가셨어요. 금융운동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공시송달 이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을 봤어요. 정상은 일단 도달주의 원칙, 다음에 수령 무능력, 세 번째 공시송달 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죠. 예제.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해제도 단독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나왔네요. 내용증명폰으로 을에게 발송했네요. 내용증명 발송했으니까 뭘로 간주한다 그랬죠? 도달된 걸로 본다. 자, 옳은 것. 1번 갑이 발송했죠. 그 후 사망했죠. 사망해도 도달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발송 후 사망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효력이 발생한다. 영향 안 미친다. 2번 을이 갑의 해지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알아야가 틀렸죠.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이야. 요지 아니야. 요지 X.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도달했네요. 철회 못하죠.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말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반송한다면 도달된 걸로 본다죠.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원본 그대로 뺏겼죠. 본다. 답이 4. 5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된 후, 도달했죠? 그럼 효력 발생했네요. 후 을이, 상대방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아도 수령 무능력자가 되어도 도달된 후니까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번 효력 발생 틀린 것.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에도 효력 발생하네. 청약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도달된 겁니다.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는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나오네요.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이 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걸로 본다. 정확합니다. 본다.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죠. 발송하고 제한 능력자 되어도 효력에 영향 안 미친다.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거짓말이고 효력이 발생한다. 자, 답이 4. 꼬셨죠. 5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했네요. 효력 발생했네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했어요. 해제 의사표시는 도달한 걸로 볼 수가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문제에서 10문제가 이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페이지 뭐죠? 제목이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그 대리의 3문제라고 적으세요. 3문제. 자, 대리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점수 맞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제목을 알아야 돼. 법률행위 대리 이퀄 적으세요. 의사표시의 대리. 자, 대리는 뭘 줄임말이라고요? 의사표시의를 줄임말입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대리인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리가 아닙니다. 법에서 하는 대리는. 자, 대리는 뭐만 대신해 준다고? 의사표시만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대신해 주는 게 대리입니다. 이성. 그래서 이제 법학은 이게 이제 이성주의가 18세기가 이성주의, 이성만능주의였잖아요. 이성을 대신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인간과 이성이 없는 동물의 차이가 바로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게 대리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닌 건 대리를 못 해줘요. 예컨대, 자, 감남과 을녀가 이제 배우자 관계야. 자, 자기 부인이 다른 여자분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싸움은 의사표시야, 법률행위야, 의사표시가 아니야, 이거? 싸움은? 의사표시가 아니야.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싸우는데 가서 대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대리해주면 안 돼요. 그럼 더 싸워요, 이거. 더 싸웁니다. 그걸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남편 든다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싸워요. 대리는 의사표시할 때만 대신해 주는 거야. 싸우는 데는 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건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는 오로지 의사표시만 대리해 주는 거야. 의사표시. 그게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리가 아니죠. 자, 운전행위 있잖아. 운전행위가, 자, 이거 계약이야. 자, 운전행위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거.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의사표시 아니잖아. 의사표시가. 그래, 운전행위는 대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대리운전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대리가 아니고 이건 사자가 운전한다 그래야 돼. 사자 앞에 저승사자 붙여야 됩니다. 까만색 입은 사람. 그러니까 대리 운전하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입에서 깜짝깜짝 그러면 사고 날 뻔해요. 의사표시만 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은행에 가서 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대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걔들은 상업 사용일 뿐이에요. 대리 정도 되려면 지점장 정도 되어야 대리입니다. 지점장은 지배인이죠. 자, 그럼 조심하시고. 자,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다. 자, 오른쪽 그림 있죠. 이걸 조금 바꾸세요. 자, 대리는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의사표시의 대리. 의사표시가 아니면 대리가 없어요. 자, 대리는 갑이 이제 본인. 자, 본인이 예컨대 1살이라고 해보세요. 1살짜리는 의사표시 할 수 있어, 없어요? 말을 못 하잖아. 말을 못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의사표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리예요. 자, 그러면 을이 이제 대리인입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포인트야. 대리인. 요때 대리인 이제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이죠.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살짜리 법정 대리인이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이가 30이야. 내가 바쁘니까 을을 대리인한테야, 우리 집 좀 팔아달라.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 이걸 수권행위라 그래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일방적이야.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야. 예, 알았습니다. 할 필요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갑이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야,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전화 딱 끊으면 대리인 된 거야. 예, 알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단독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대리인이 됐죠. 그럼 대리인이, 자, 여기다가 이걸 대리권이라 그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걸 수권행위, 대리권. 이 사람이 대리인, 정확하게 대리권한자죠. 대리인 이제 대리하라 그랬으니까 대리에서 의사표시하는 걸 대리행위. 같은 말은 대리계약입니다. 을이 대리계약이죠. 계약은 을과 병이 체결합니다. 아까 잠깐 했죠, 그죠? 자, 대리인 하면 전부 누구한테 간다 그랬죠?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요 계약의 효과는 전부 갑한테 기속합니다. 이 사람을 대리 효과 귀속자입니다. 이걸 대리 효과라 그래. 그럼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자, 병은 조심하고 대리 행위의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이 아닌 제3자. 요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병은 상대방이면서 제3자라고 해. 지금까지 우리 배웠지만,
자, 갑과 을은 자, 표의자 상대방, 병은 제3자입니다. 제3자와 이 당사자는 완전히 구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상대방과 제3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좀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이제 본인, 대리인, 제3자. 그럼 시험은 거의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거의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걸 삼면관계라 그래. 미리 보기 나오죠. 대리의 삼면관계고 본인, 갑, 이퀄 제거 대리효과, 귀속자. 그 다음 대리인, 을 하고 사이가 대리권, 땡땡, 속권행위. 자, 대리인, 을, 상대방, 병, 이퀄 제3자. 둘 사이에 대리행위, 대리계약. 그리고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의 대리효과. 대리효과가 바로 권리 의무죠. 자, 권리 의무는 갑과 병이 받아요. 그럼 대리를 갖다가 우리 등기부를 보면 좀 쉬워요. 보세요. 현재 소유자 갑이 자, 을한테 자,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다음 대리냐? 그럼 대리인이 자, 병과 대리계약을 체결해요. 자, 계약 체결하고 자, 소유권 이전 넘기고 자, 돈 받아서 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등기를 이렇게 할 때 얘는 빼먹는단 말이야. 얘는 효과를 안 받으니까 을은 아무런 권리 의무도 없어요. 단지 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권한만. 이건 권리가 아닙니다. 권한이야. 그럼 이 등기부에 대리인 이름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리인하고 둘이 체결했지만 여기 계약 체결한 날 1월 1일 매매 계약하고 소유자 병 이렇게 돼요. 여기에 대리인을 만들어 갑니다. 대리인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단지 정당한 권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요 의사표시만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을 기억하면서 자, 왼쪽 1 대리제도의 의 오세요. 이제 의는 설명하죠. 자, 이걸 봤으니까 의. 자, 의는 일단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을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걸 이걸 적극대리라 그래요. 적극대리 또는 능동대리라 그럽니다. 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받아주는 걸 소극대리 또는 수동대리라 그래요. 대리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청약도 하고 성락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합니다. 적극대리, 능동대리 하면 이 계약의 효과는 전부 갑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게 대리입니다. 얘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자, 의 가보세요. 그럼 대리제도의 자, 양가로 1번 대리제도란 타인이 대리인이야. 대리인 을이 자, 줄거세요.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게 포인트야. 이제 일단은 대리계약할 때 나중에는 현명이야. 갑의 이름으로 대리계약합니다. 갑을 현명해서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갑의 이름으로 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이게 능동대리라 그래. 또는 심표.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권리와 의무입니다. 총칙에서 무조건 효과가 나오면 권리 의무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 같은 말 귀속해 하는 제도입니다. 자, 계약은 누가 체결하고 을과 병이 체결하고 권리 의무는 다 누가 받아? 본인 갑과 병이 받습니다. 자, 밑에 2번 3번 묶어서 2번 3번 설명한 거 예를 들어 이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면 권리 의무는 다 갑과 병에게 귀속됩니다. 3번 이해해서 자,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 병을 상대방 같은 말 이퀄 제3자라 그래요. 자, 맨 밑에 파란 색깔 2번 대리의 종류입니다. 1번에 임의 대리 원칙이라고 적어. 임의 대리가 원칙. 수권행위로 임의 대리가 원칙이에요.
임의 대리.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란 불리는데, 자, 대리권이 법률행위, 가로 안에 줄었습니다. 대리권 수행이 같은 말 수권행위로 주어지는 경우를 임의 대리, 사람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잘라주고, 여기 갑이 어렵게 대리권 수행함은 임의 대리인. 자, 말도 안 했는데, 수권행위를 안 했는데,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 줄여서 법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면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에 2명 적어보세요. 법정대리인 대표적인 애가 친권자입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들어옵니다. 친권자 후견인이 대표적인 법정대리인. 그 2개만 기억하세요. 법정대리인 누구누구다? 친권자하고 후견인. 우리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오른쪽 2번 능동대리 같은 말 적극대리, 수동대리 같은 말 소극대리입니다. 능동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본인을 위해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대리를 능동대리, 적극대리라고 그러고, 반대로 제3자 의사를 수령한 대리를 수동대리, 소극대리라 그래요. 자, 3번 유권대리 원칙, 무권대리 예외. 자, 동그라미 1. 대리인에게 대리권 정당한이야. 저거 정당한 대리권 있는 경우를 유권대리, 있을 유자 유권. 자,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를 무권대리라 그래요. 자, 이번에 무권대리는 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어요. 자, 그럼 대리를 크게, 자, 지금 그냥 대리 그러면 유권대리를 생략한 말이야. 유권대리. 자, 유권대리에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유권대리의 반대말이 대리권이 없는 대리, 무권대리. 요거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이게 유동적 무효죠. 자, 무권대리는 2개 있었죠? 뭐야?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눠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거 3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유권대리 하나, 협의의 무권대리 하나, 표현대리. 여기서 해서 합해서 3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뭐가 양이 제일 많아요? 여기 양이 제일 많아요. 법조문이 14개입니다. 이거는 협의의 무권대리 법조문이 5개, 6개구나. 이거는 표현대리는 3개. 이거 합하면 조문 9개밖에 안 돼요. 9개에서 2문제. 이거는 14 조문에서 1문제. 어느 걸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거는 열심히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양이 좀 많아요. 틀도 좋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게 양이 많습니다. 일반인들로 이걸 더 열심히 해. 바보같이. 양이 많은데.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유권대리 갑니다. 이제 밑에 이제 대리권부터. 자, 이거 이제 유권대리 갈 거예요. 대리권은 유권대리 하나, 무권대리 둘 이렇게 출제돼. 보통 우리 대리 그럼 뭘 줄임말이라고? 유권대리를 줄임말입니다.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야. 있을 주자. 대리권이 있는 대리. 정당한 대리권은 대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대리권은 가비열에게 수권행위로 주면 임의 대리인. 수권행위를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면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럼 대리인이 되는 방법은 2개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186, 187 강조하잖아요. 자,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한 개. 이것도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의 규정이거나 이거죠. 자,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아까 2명 누구만 해보라 그랬어? 친권자하고 후견인. 이 2명 빼고 나면 다 임의 대리인이에요. 이쪽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대리권은 정당한 권한입니다.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야. 아무런 권리는 없어요. 자, 권한은 남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죠. 자, 갑이 예컨대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남의 집 좀 사달라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정당한 권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1. 대리권에다가 관자는 대리권한의 의. 권한. 자, 맨 밑에 줄 거세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대리권은 뭐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다. 권한.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번 이제 대리 권한의 발생 원인은, 자, 양걸 1번. 법정 대리 권한의 발생 원인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자,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두 개만 해보달라 그래서 친권자하고 후견인, 요것만 기억하세요. 법정 대리인 그럼 누구누구? 친권자하고 후견입니다. 자, 아버지 애가 응애하고 출생했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권 행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 갑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후견인이 친권자가 됩니다. 후견인. 자,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일단 친권자 값은 후견인. 자, 양거리 2번.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 요게 중요해 표시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임의 대리 권한의 발생 원인이 바로 대리권 수여하는 법률행위. 줄이면 수권행위. 땡땡 적으세요. 단독행위입니다.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걸 기억해요. 단독행위. 쉽게 해서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정확하게는 수권행위는 갑의 단독행위야. 갑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계약이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야, 을 보고 이제 전화해서 야,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전화 딱 끊었어. 그럼 대리인 된 거예요. 알았다. 성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라면 성락해야 돼요. 단독행위다. 그 점 조심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이죠. 봐. 동그라미 2번.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 같은 권한을 줄 뿐이므로 대리인이 될 자의 성락을 요하지 않는 줄 거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도달만 하면 대리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많이 낸단 말이야.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 자,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입니다. 불요식 행위다. 구두로 일방적으로 전화로 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묵시적 방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사표시니까. 그리고 단독행위 특질이죠. 단독행위는 갑이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의 자유입니다.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본인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 자, 땡땡 적어보세요. 자, 대리권의 범위 여기. 자, 대리인은 요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 대리계약해야 돼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이 범위는 요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대리권의 범위. 그걸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 자, 양거리 2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로 정해집니다.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법률행위로 정해지므로 심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수권행위 내용이나 해석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판단한다. 잘라주고. 오른쪽 판례 나오죠. 여기서 한 2, 3년에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판례. 자, 보세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이건 우리 상식이야. 완전한 상식입니다. 나이 30 이상만 되면 이게 상식입니다. 10대는 좀 어렵지만 30은 상식이에요. 자, 얼만큼 대리권이 이거의 대리권의 범위가
자, 1번. 1번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갑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야. 자, 계약 체결 대리인은 당연히, 자, 뭐 받아야 되겠어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이게 대리권이 주어진 거죠.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밑에 나오죠.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뭐 계속 나왔잖아. 24, 25, 27, 뭐 30, 33, 뭐 34 또 나온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잔금을 받았어. 잔금을 3월 1일 받았다. 그러면 을이 받은 걸로 되는 거야? 갑이 받은 걸로 되는 거야? 갑이 받은 걸로 되는 거예요. 잔금 줬으니까 이 사람은 채무 다 이행한 거예요. 이거 받았으니까. 얘가 이제 이거 갖고 톡 껴버렸어. 톡 껴도 병은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정당한 대리인에게 잔금 줬으니까 또 잘라주고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이 아니라 포괄의 동그라미 치세요. 포괄적. 포괄은 싹쓸이라는 거예요. 싹쓸이. 포괄적 싹쓸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서 약정된 매매 대금 줄거세요.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조심해야 돼. 포괄 대리인이기 때문에 포괄 대리인은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집니다. 포괄이 빠지면 틀려요. 그냥 대리인은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어요. 포괄 대리니까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자, 3번은 대리권을 벗어난 거예요. 보세요. 3번. 금전소비대차. 자, 돈을 빌려주는 게 금전소비대차예요.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무조건 담보권 그러면 저당권으로 바꿔 읽으면 쉽습니다. 담보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소유받은 대리인에게, 자, 뭐야? 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야지 그 계약을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해지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대리인에게는 본래 계약을 해지할 대리권까지는 없다. 해지하면 뭐가 된다고?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야. 계약 체결 대리인은 해지할 권한은 없다. 또 잘라주고. 또 반대로 부동산 매수입니다. 매수할 권한을 소유받은 대리에게는, 매수라는 것은 사라는 거야, 팔아라는 거야? 매수 사라는 거잖아. 사라고 매수 대리권인데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매수할 대리 권한을 소유받은 대리에게는 보다 처분할 대리권은 없다 이거야. 뭐 처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요. 자, 6번 옵니다. 6번, 동그라미 6번. 강제경매 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자, 줄거세요. 대리권은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자, 경락 받아라 그랬죠. 경락 받아야지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취하는 무권이 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 취하에 대해 동의할 권한까지는 없다 이거 하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좀 중요 표시하세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대리권의 범위를 안 정한 경우입니다. 자, 항상 이제 자, 대리 공부할 때는 갑의 집을 대신, 자, 팔아달라. 매도 대리인 가지고 공부하세요. 매도 대리인이요. 그럼 이걸 팔아줘야 되겠죠. 그럼 항상 자, 갑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 남의 물건이죠. 남의 소유물을 대신 팔아주잖아. 그러니까 남의 소유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첫째, 처분행위가 있고, 팔아주는 거 처분행위하고 관리행위로 나눠요. 항상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행위와
관리행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처분행위 하려면 명백한 수건이 있어야 돼. 명백하게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제 처분이 명백해야 돼. 자, 명백하지 않은데 처분을 대리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건 대리가 돼요.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수건을 했어. 수건을 했는데 뭐 처분행위 수건인지 관리행위 수건인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해서 야, 너 나의 대리 좀 해라. 전화 딱 끊었어. 그러면 요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백하지 않으면, 명백하지 않으면 관리행위만 할 수, 남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요것만 하지 처분행위는 하면 안 돼요. 처분행위는 안 된다. 그럼 관리행위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항상 대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유, 합유, 총유에서도 마찬가지야. 처분행위는 명백해야 돼. 관리행위는 안 명확해야 돼요. 자, 관리행위 두 개 나누면서 보존행위는 남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는 거야.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갑에게 이익이니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잘 보존해 주는 거. 근데 이 집이 지금 한 5년 됐자 썩어요. 썩어가지고 기와가 자꾸 이제, 기와가 툭 떨어져. 그러면 기와를 다시, 잘 보존한다든지 이런 거죠.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용 계량행위로 나눕니다. 이용행위, 계량행위. 요거는 성질이 바뀌면 안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조문 보세요. 118조 법조문 정확히 알아야 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입니다. 권한이 명백하지 않아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다음 각호행위 주거. 다음 각호행위가 바로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만 뭐야? 관리행위만 할 수가 있다. 무슨 행위만? 관리행위만. 그게 포인트야. 관리행위만. 관리행위를 두 개에 나눠. 1. 보존행위 옆에 무제한.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자,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줄거져요.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 잘 기억해야 돼. 자, 대리권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관리행위 두 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이용 또는 계량행위입니다. 그게 1번 의의에서 첫째 줄, 118조는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거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은 2번 보존행위와 3번 이용계량을 묶어 관리행위입니다.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을 묶어서 뭘 한다고? 관리행위. 자, 2번 이제 보존행위는 자, 가치를 그대로 잘 현상 유지하는 행위죠. 무제한입니다. 얘들 나오죠? 잘 보존해 주는 거. 가옥을 수선해 준다.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킨다. 특히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보존행위죠. 또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돈 받는 거 채권 추심한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한다. 이렇게 해야 재산이 잘 보존됩니다. 다음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는 나눌 필요가 없어.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돼요. 이용계량은 재산이 증가하거나 잘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자, 보죠. 예. 세 번째 줄로 갑니다.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뀌는 거. 허용되죠? 왜요? 재산이 증가하잖아. 또, 그러나 안 되는 거 조심하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안 돼요. 성질이 바뀌잖아요. 자, 예금은 뭐 2%, 3%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개인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거, 사채 뗄 수 있죠? 안 돼요. 또 주택의 교환도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성질이 변하니까 안 돼요. 다음, 처분행위는 이거는 하면 무건대리가 됩니다. 처분행위는 명백한
수건이 있어야 돼. 자, 4번. 맨 위에 좀 적어둬요. 맨 위에. 자, 이거는 항상 대리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머리 그려야 돼. 자, 대리법 규정. 그냥 대리 규정해도 되고요. 대리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건 대리가 된다. 자, 대리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건 대리가 된다. 무건 대리가 된다. 대리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건 대리가 된다. 자, 무건 대리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나중에 추인할 수 있다. 그냥 추인할 수가 있다.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자, 무조건 대리 규정에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 무건 대리가 됩니다. 무건 대리가 되니까 나중에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유효가 돼요. 그걸 적어놓으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일탈하면 무건 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건 대리가 된다. 즉 유동적 무효입니다. 나중에 추인할 수 있어요. 자, 4번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개론이고 모레 또 민법입니다. 자, 모레 민법 시간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그 개론 저 가져오세요. 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